즉, 내 췌장이 내 췌장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이런 것이 발병되면서 췌장암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네이치 클리닉 대표원장 이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이 등 쪽이 찌릿하게 아픈데 딱히 그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이런 넘어가서도 그냥 괜찮은 것 같다가 가끔 생기는 이런 증상. 근데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 침묵의 장기, 췌장 때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췌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몸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문제가 생겨도 초반에는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 건강을 지키는 접근법도 특히 달라야 하는 사실이죠. 뭐 보통 몸이 아프면 어디가 이상한가 신호를 찾고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췌장은 웬만해서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신호를 보낼 땐 이미 많이 망가진 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이 싫어하는 것들을 미리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췌장이 하는 역할, 대표적인 질환, 그리고 췌장을 보호하는 방법까지 쉽고 확실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췌장의 역할.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 바로 소화, 두 번째는 혈당 조절 기능입니다. 췌장이 망가지면 음식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조절이 안 되면서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은 작지만 몸 전체 건강을 좌우하는 숨은 조력자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역할인 소화. 소화를 하면 위만 알고 계시는데 소화의 4대 요소, 첫 번째는 타액, 두 번째는 위, 이거 소화잖아요. 또 필요한 것이 여기서 말한 췌장과 담즙, 이 네 가지가 제대로 버무렸을 때 소화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세 번째인 췌장의 첫 번째 역할인 소화효소 분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에서 1차 소화가 되고 췌장에서 2차 소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췌장은 이 소화효소, 즉 소화액을 분비해서 음식 속 영양소를 잘게 쪼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나오는 효소들을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밀라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것이고요. 리파제, 지방을 분해, 특히 췌장은 지방 분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것이고요. 세 번째는 프로테아제, 프로테인이자 프로테아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 즉 췌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는 사실, 소화불량과 영양 부족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췌장이 나빠지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하거나 변이 기름지기도 하고 지방변이 나오기도 하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췌장의 두 번째 역할은 아까 말한 혈당 조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서 대표적인 게 뭐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이죠. 인슐린은 당연히 혈당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슐린 저항성에서 당뇨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조절 안 되면. 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거고, 글루카곤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게 해주고요. 반대로 이 공복 상태일 때 글루카곤이 이 혈당을 올려서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췌장이 망가지면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당뇨병이 생기거나 글루카곤 기능이 이상해지면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췌장은 혈당 조절을 담당하는 몸의 당 컨트롤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췌장은 음식을 소화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라는 사실이고,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음식의 영양소를 잘게 쪼개주고 혈당 조절 호르몬을 분비해서
에너지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췌장을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고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리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질환이 발생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췌장 손상이 어떻게 되는지와 대표적인 췌장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췌장 질환을 이해하려면 먼저 췌장이 손상되는 과정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처할 수 있겠죠.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장인데, 문제가 생기면 이 소화효소가 거꾸로 췌장 자체, 췌장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꼭 자가면역과 똑같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췌장 안에 자기 소화 현상이라는 것은 췌장 원래 소화효소를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분비를 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이 장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활성화돼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술이나 기름진 음식, 과식 같은 요인이 계속해서 췌장을 자극하면 효소가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췌장 안에서 활성화되면서 췌장이 자기 자신을 소화시키는 자가 소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내 췌장이 내 췌장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한 급만성 췌장염의 시작인 것입니다. 염증이 지속되면서 췌장염이 반복되다 보면 췌장 세포들이 점점 망가지게 되고 섬유화, 파이브로시스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췌장이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췌장은 소화효소를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인슐린 분비 기능도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심해지면 소화장애, 영양 부족, 당뇨병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췌장암의 위험성이 훨씬 커지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염증인 것이죠. 염증이 계속 반복될수록 세포 변이가 일어나면서 암으로 발전하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췌장은 이 몸 깊숙이 있어서 작은 종양이 생겨도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침묵의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췌장이 손상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정리하자 보면 첫 번째, 술이나 기름진 음식, 과식을 하게 되면 췌장 효소가 폭주하게 돼서 자가 소화 상태가 되는 거고, 췌장을 공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반복적인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 장애가 생기면서 당뇨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세포 변이, 진 익스프레션이라는데, 이런 것이 발병되면서 췌장암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코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먹거리부터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췌장의 대표적인 질환, 이 과정에서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성 췌장염, 아까 이야기했지만 췌장 효소가 폭주하면서 발생하는 강한 염증, 심하면 출혈과 괴사까지 올 수가 있는 거고요. 만성 췌장염은 췌장의 염증이 반복되면서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는 질환으로 소화장애와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또 당뇨병이 생기잖아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한 췌장암, 조기 발견이 어려운 치명적인 암인데, 췌장염이 반복되면서 발병될 위험이 굉장히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췌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질환들이 서로 연결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만들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췌장이 싫어하는 것들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췌장을 보호하는 방법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췌장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기와 췌장 보호 방법인데, 이제까지 췌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손상된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췌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췌장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췌장은 우리 몸에서 웬만해선 신호를 보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고 심각한 질환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높고,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반복돼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췌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술이죠, 술. 췌장이 가장 싫어하는 1순위 바로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는 해독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췌장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인 거고요. 술은 췌장 효소 분비를 자극하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특히 반복적인 음주가 췌장염과 췌장암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또 술을 마시면 생기는 문제가 췌장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서 염증을 발생하고 효소가 췌장 안에서 활성화되면 아까 말한 자가 소화 또한 손상시킬 뿐더러 만성적인 염증은 췌장암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 계속 반복되게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데, 한마디로 췌장 건강을 지키면 금주가 최선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니 가끔 한 잔은 괜찮지 않나요? 싶겠지만 췌장 건강이 걱정이 되신다면 한 잔도 줄이는 게 답입니다. 또 뭘까요?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입니다. 즉 튀긴 기름진 음식 그리고 단 음식도 췌장을 혹사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 개념인데, 소화 효소를 과다 분비하게 만들어서 췌장을 피로하게 만들고, 단 거, 설탕이나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췌장에 과부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췌장이 싫어하는 음식이 뭐죠? 튀김, 삼겹살도 있습니다. 햄버거 같은 고지방 음식, 과자, 케이크, 빵 같은 고탄수화물이라든가 단 음식, 그리고 여러분 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탄산음료,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 이런 음식들은 췌장 기능을 무너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 위험까지 증가시키게 됩니다. 특히 췌장염 앓은 분들은 기름진 음식만 먹어도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와 과로인데, 스트레스와 과로도 췌장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유발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췌장을 망가뜨리는 습관에서 이 과로와 만성 피로는 췌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과식이라든가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효소 분비로 불균형 만들게 하고, 스트레스,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과 혈당 조절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이 췌장을 보호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하다 보면 먼저 금주하거나 절주하고 저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고요. 즉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식습관은 무조건 규칙적으로 하시고 폭식은 안 된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운동이라든가 명상, 취미생활 같은 걸 꼭 하셔서 스트레스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췌장은 웬만해서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많은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 신호를 기다리기 전에 췌장을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이라도 췌장이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실천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